부동산 시장 가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상경 국토일보 1차관, 구윤철 기재부 장관, 이호건 금융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다 지금 이거 계획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차익을 본 걸로 조선일보에 지금 다 보도가 됐고 이게 또 김재섭 의원이 좀 자료를 찾은 거더라고요. 이 지금 이제 부동산 민심이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보유세도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일단은 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유세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보유세를 건드릴 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인 브랜드 정책이 있는데 기본소득에 원래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면 항상 보유세를 한다 그랬어요. 네. 네, 뭐 보유세로 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항상 얘기해왔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치하면서 했을 때 좋은 소리 들었던 게 뭔가 이렇게 되짚어보면은 역시 돈을 풀어야 돼 이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역시 돈을 풀어야지만이 잠시라도 그 해열제라도 놓아지는구나. 그럼 돈을 어떻게 풀지? 돈이 없네. 그럼 또 내가 늘 하던 것처럼 뭐 가진 자의 것을 뺏겠는 이러면서 또 세금을 올려야지.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정책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진성준 의원 이런 분들이 사실 뭐 대단한 정책통은 아니지만은 계속 정책 관련해서 간보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유세 이런 보유세가 아니라 저 주식 그것도 그렇고 주식 양도세도 그랬고. 네. 네. 근데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증세 정도 이외에는 세수를 확충할 방법이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없죠.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 이게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거래를 실종시켜 버리면은 거래세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 거래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상속세에 대한 것도 안 풀면 상속세도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법인세를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장 손쉽게 보이는 건 보유세. 예. 이렇게 하고 1년에 그냥 제 생각 1년에 이제 우리 보유세 뭐 날라들잖아요. 한두 번씩. 그런 날라들면은 그거 그냥 지로용지에 그냥 얼마인지 대충 보고 그냥 넘어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증세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로용지에 찍힌 금액 사람 다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위의 깃털을 티 안 내고 뽑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큰 저항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은 억제할 수 있다 착각하겠지만요. 노무현과 문재인도 못했던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집이 강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지난번에 또 다른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 이 정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점이 좀 다르고 부동산 정책에 이념 성향이 들어있다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는 다주택자가 하는 게 맞거든요. 뭐 공공임대 물량도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든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전세 월세라고 하는 형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누군가의 잉여주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자체를 부정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정책을 가져가는 게 얼마나 이제 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재산 규모에 따라 재산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안정적인 부동산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코인으로 200을 벌었어. 주식으로 200을 벌었어. 만약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이다 치면요. 야, 근데 이걸 계속 코인이나 주식을 갖고 있기에는 좀 유동적이라서 불안한데 이걸 좀 안정적인 자산을 바꿀까? 그러면은 부동산에 넣어서 임대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200을 가진 사람이 사야 되는 부동산과 내가 뭐 5억 가진 사람이 사야 되는 부동산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이 200억 가진 사람은요. 원래 다주택 규제가 풀려 있으면은 그래 수익성 높은 거 한 여러 채 갖고 있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채밖에 못 사 주거용을. 그러면 무조건 비싼 거 이제 찾아다니는 거 그게 강남 부동산인 겁니다. 대구에 사는 현금 알부자도, 광주에 사는 현금 알부자도, 어디 제주도에서 땅 팔아서 돈 번 사람도 결국에는 한 채 살 수 있는 곳은 강남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의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똘똘한 한 채 주택 제도와
그리고 뭐 다주택자 규제죠. 그것과 함께 이런 식으로 규제를 병행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던 풍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뭐 배당 소득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는데요. 아니 저는 가져본 적도 없지만 제가 100억을 갖고 있다, 200 갖고 있다 치면요. 아무리 배당 소득이 안정적이다 한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배당 받아 먹는 거야 1년에 몇 프로 받아 먹겠지만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이고 4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걸 다 넣어놓으라고 한다고 넣어놓겠습니까 그거는? 위험한 일이죠. 그 불안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예전에 강적들에 가서 이제 황현희 씨랑 얘기하니까 황현희 씨가 또 요즘 그 투자해서 돈 좀 벌고 했는데 황현희 씨가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주식 시장 한다고 부동산 안 뜨는 거 아니라고. 응? 주식 팔고 나면 그 돈을 뭐 하겠냐고 부동산 하죠. 황현희 씨가 아주 인사이트가 있게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이 주식 버블이 가고 난 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가봤자 뭐가 되겠느냐. 자, 지금 여당에서 계속 밀고 있는 게 지금 거의 좀 최종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사법 제도 지금 변경 개편을 계속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은 계속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혁은 아니죠. 자, 사심제도, 재판 소원제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법관 증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야당의 힘으로는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예,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범죄가 많은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게 많은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해 충돌이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는 이해 충돌입니다. 지금 거의 14명 가까운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 안대로라면은 그 14명이 나중에 임기 끝난 후든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상황에서 임기 내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대법원 재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죠. 이 파기환송이 뭐 유죄치로 갔으니까 당연히 유죄로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럼 그거를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파기환송 내린 다음에 그걸 무죄 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확정이거든요, 사실. 유일한 변수가 사람 풀이 달라지면은 이게 무죄로 바뀔 수 있다.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후한무치하다 이거는. 왜냐면은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들을 바꾸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염치 그리고 또 그냥 기본 상식 그냥 대한민국의 그냥 시스템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거다. 네, 어떻게 이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제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일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무력한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입게 될 반발이라고 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네, 지금 이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아까 내로남불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린 것도 사실 조국의 내로남불이었다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자기가 대법관을 고르고 거기서 정의를 부르짖는 건 앞으로 어려울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옛날에 독일에서 국회의사당 방어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나치당과 히틀러거든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안 내렸다고 따라할 게 없어가지고 나치당과 히틀러를 따라하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수치죠. 예,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간판은 민주당인데 이런 법원에 대한 개입하는 거는 정말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추석 때 스타 정치인들 네. 스타크래프트 했죠. 네. 누가 이겼습니까? 2대2 상황이었는데요. 김재섭 의원이 그 스타를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못한다고.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프로게이머들이랑 이제 팀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프로게이머 실력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죠. 저희는 옆에 붙어있는 깍두기 같은 거고.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쇼맨십을 부리려고 많이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에게 핵을 날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에게 그 쇼맨십을 너무 부리다가 이제 일격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한 판 더 이겼는데 네. 그 행날리려다 그랬다는 거. 네. 네. 모경정 의원은 끝내 안 왔죠? 모경준 의원 되게 미안해하죠. 모경준 의원 원래 저희는 되게 친한데 그 저 민주당의 그 극성 지지층이라는 곳이 그런가 봅니다. 예.